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이 1299건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그 한 해 동안 법인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106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과 6개월 만에 1299건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당시 1년 동안 발생했던 법인 파산보다 더 많은 기업이 올해 상반기 단 6개월 만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느 한두 업종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의 부실 신호는 계속해서 쌓여왔습니다. 2025년에도 법인 파산 신청은 2,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즉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갑자기 어느 날 기업들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내년 동안 쌓여온 문제가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높은 금리입니다. 실제로 금리가 높으면 기업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채무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높은 금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였습니다. 응답 기업의 67.4%가 이 문제를 꼽았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를 꼽은 기업은 37.9%였습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은 34.8%였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에게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원래 돈을 빌립니다. 공장을 짓기도 하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빌린 돈을 갚을 만큼 돈을 벌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매달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원 월급, 임대료, 원재료비, 전기료, 세금, 그리고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는다면 대출이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계속 줄어듭니다. 1억 원이던 매출이 8천만 원이 되고 다시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월급과 임대료와 이자는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의 통장에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비용을 줄입니다. 채용을 미룹니다. 투자를 미룹니다. 광고비를 줄입니다. 재고를 줄입니다. 그래도 버티기 어려워지면 은행에 대출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 5월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은 1.11%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파산과 연체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체가 발생했다고 모두 파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체율이 올라가고 파산 신청까지 증가하고 있다면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실제로 악화되고 있다는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문제가 기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기업의 대표만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납품하던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도 임대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소비를 줄이면 주변 식당과 카페와 소매점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이 다른 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의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줄고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기업의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투자를 줄이고 채용과 복지를 줄입니다.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의 매출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도 다시 비용을 줄입니다. 결국 처음에 매출 감소가 경제 전체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단순히 기업 1299곳이 파산을 신청했다 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이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조금 낮춰주는 것도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도 정책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물건을 팔지 못하고 서비스를 팔지 못하고 영업이익을 만들지 못한다면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빚을 갚을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계에서 매출 감소 및 영업이익 악화가 67.4%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기업들이 단순히 금융비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인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돈과 무슨 상관이지? 당장 내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비용 절감입니다. 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보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및 승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흐름이 넓게 퍼진다면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직접적입니다. 직장인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식당 매출이 줄고 카페 매출이 줄고 소매점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고 직원을 줄이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기업과 가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직원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직원이 월급을 받아야 소비를 할 수 있고 소비가 있어야 다른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 중 하나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라고 해서 한국 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파산 신청 증가만으로 경제 전체의 방향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은 역대 최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도 1.11%. 그리고 기업들이 느끼는 채무 부담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금리보다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것보다 그 돈을 벌어서 갚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더 올라가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살아나는가? 만약 매출과 수익성이 회복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점차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연체율이 더 올라가고 기업들이 채용과 투자를 계속 줄인다면 지금의 파산 증가는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고용과 소비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는 1299입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했던 2020년 한 해에 1069건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코로나 때보다 기업이 더 많이 망했다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면 빚을 갚을 힘도 약해집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가 늘어나고 연체가 늘어나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는 기업도 생깁니다. 그리고 기업이 무너지면 그 부담은 결국 직원과 협력업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경고등은 파산이라는 마지막 정면에서 켜진 것이 아닙니다. 매출 감소, 영업이익 악화, 연체율 상승이라는 과정에서 이미 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고등이 법인 파산이라는 숫자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